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우리 당에 동참을 갖다 하실 것 같으면은 자기의 능력 따라 소기의 목적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다고는 확실한 말씀을 드립니다. 탈당한 기본적인 동기가 내년도 대선에 내가 후보가 꼭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새 집을 짓겠다고 오신 분은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자, 지금 보시는 것, 이제 김종인의 관심법에 해당되는 화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모든 뉴스의 중심에 김종인 대표가 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를 보면 내가 다 알아.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이 사람 생각은 이거야. 이렇게 좀 한마디로 호쾌하게 얘기는 합니다만 듣는 쪽에서는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는 화법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관심법을 진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서가 아니고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지금 입장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김종인 대표의 지금 말씀이 지금 안철수 의원 너무 정치 쉽게 보고 지금 초년생이라는 이 말인데 네. 그거는 김종인 대표가 말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거침이 없으세요. 네. 보면 어떨 때는 실용주의라 그랬다가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김종인 대표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내에서 네. 반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말이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네. 결코 다 맞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요. 김종인 대표가 이제 그동안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자기가 가르치던 옛날 학생가 쓰던 화법이 좀 등장하는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이제 합당하느냐, 통합하느냐, 연대하느냐 논의가 시작됐는데 김종인 대표와 장병환 의원 사이에는 굉장히 쓴 설전이 오가고 그랬어요. 네. 네. 사실 김종인 대표가 비판을 저렇게 좀 많이 했죠. 네. 의사를 하다가 PC 보안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 사실 PC 보안 백신 대단했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컴퓨터 아직도 저 V3 쓰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대단한 네. 일을 했는데 그거 하나 했다고 뭘 얼마나 알겠어? 이렇게 좀 비아냥을 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병환 국민의당 의원이 이제 반박을 했던 게 네. 독일 가서 박사 하나 땄다고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 몇십 년째 우려먹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해서 그 당시에는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저렇게 설전이 당 대표로서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네. 김종인 대표가 어떤 때는 안철수 본인이 버니 샌더스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IT 또 대표자라고 스티브 잡스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뭐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니 네. 장병환 의원은 구멍가게라도 해보고 얘기해라. 직원들한테 월급 한번 안 줘봐놓고 뭐 박쥐처럼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뭘 안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시도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병환 의원, 지금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맘때만 해도 한 달 반쯤 전인데 그때만 해도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국민의당이 더 높았던 시절이잖아요. 광주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라 그렇게 호기롭게 말했습니다만 지금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만큼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진영 사이에는 이런 구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안철수 의원 오늘 공천 면접도 직접 봐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일단 아직 시작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그러면 좀 김종인 의원이 지금 주도를 다 하고 있는데 자,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치적 학습을 좀 거쳐왔는지 옛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현아 기자. 자,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보신 대로 자연에 주어진 여건대로 산다. 그러니까 굉장히 확신에 찬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2월 1일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나는 내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확신이 있으면 참여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에 주어진 여건대로 산다는 것은 마치 이제 상선 약수 같은 느낌이 나는 나는 물처럼 흐르는 대로 가겠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물인데 그거는 주변의 계곡의 모양대로 난 흘러가리라 하는 느낌이 나쁜 뜻으로 하면 뭐 원칙이 없고 네. 내가 필요한 대로 네. 그 상황에 맞게 모든 처신하겠다는 거니까 저걸 뭐 좋은 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나쁜 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어쨌건 이런 모습을 내놓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정치를 배웠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잖아요. 자,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묘 선생 얘기인데 좀 여러 가지 정치 가문에 관련된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여성원 변호사도 이제 법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렇죠.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전부 아주 우리 법원에서는 존경받는 분이셨죠. 네.
근데 정치도 하셨네요. 저는 그거는 몰랐는데. 네. 예. 이제 민정당도 창당했고 국민의당도 창당했는데 얄궂게도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네요. 김종인 대표와 인연을 맺었던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든 김종인 대표와 맺었던 그 두 정당과 비슷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만 지금 많은 움직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새로운 로고송을 공개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고송이 굉장히 들어보시면요. 네. 예, 들어보실까요? 자, 로고송 더더더인데 더 만들리죠? 네. 저게 더 민주당 더불어 뭐 경제 참 많이들 활용되는데 아주 외우기 쉽고 따라 부르기 좋을 정도의 가사와 음률과 가사로 이제 저거는 이제 오늘 공개했지만 내일 실제적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저 노래를 틀고 춤도 공개를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선거 전략이라고 하고요. 저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김영석 씨라고 과거에 김건모 씨와 성시경 씨, 신승훈 씨의 히트곡을 만들었던 김영석 씨인데 저분이 좀 야권 성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트위터나 SNS에 좀 야권을 지지하는 얘기, 또 안철수 대표를 비하하는 얘기를 했다가 네. 사과하기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흥겨운 음악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딱딱한 정치판에 이제 음악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현아 기자 나오셨으니까 연예인들이 총선 홍보하고 로고송 만들고 이렇게 투표를 독려하는 일 역할 그동안 계속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젊은 가수들 많이 참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이 투표 4.13 총선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는데 이 중에 네. 인기 걸그룹 AOA 멤버이자 영화배우, 광고 모델로 활동한 설현이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습니다. 앞으로 총선 TV, CF 이런 각종 홍보물 모델로 출연을 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 젊은 여자 가수라 젊은 층의 관심을 이끄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자,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더 많은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홍보대사로서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많이 투표를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젊은 층 투표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20대, 30대 유권자들이 투표하는데 좀 독려하기 위해서 걸그룹의 설현 홍보대사로 일하게 됐군요. 네, 지금 보이는 장면은 이제 광고 찍었을 때의 모습이라 총선과 정치와는 직접 연관 없습니다만 저 영상 속의 주인공이 홍보대사로 젊은 층 투표를 좀 독려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투표 홍보대사 선정에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사회적 이미지 좋은 사람 위촉해서 선거에 대한 공정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 설현처럼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젊은 층의 인기가 많은 그런 연예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설현 같은 경우는 이 타겟형 홍보대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젊은 층이 좀 관심을 갖고 공약이 뭔지도 좀 꼼꼼히 좀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선거구 지어진 것, 법이 정해진 지도 아직 며칠 되지도 않고, 그 법은 아직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많은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4.13 총선 하루하루 다가오는 거 있는 것 확인해 봤습니다.